국제유가가 급락하니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터당 1,500원대 주유소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인데, 하지만 기름값 하락이 경기 불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서호 기자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감산 합의 실패 이후 기름값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단 2주 만에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60달러 선까지 밀리더니 다시 하루 만에 3달러 넘게 내려 56달러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도 사정은 비슷해서 각각 59달러와 55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리면 원유 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반가운 대외 호재였습니다.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고 소비자의 씀씀이에도 숨통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에서 유가 급락이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같은 불확실성이 유가 하락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유가 하락이 그대로 소득이나 소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1%대에 머물러 저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까지 내리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에서 비중이 큰 정유업과 조선업 등 주력 업종의 수익성에 타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의 유가 하락이 세계 경기 위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당분간 빨간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뉴스와이 성서호입니다. 네, 이 같은 유가 폭락으로 우리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등 산유국들은 환율이 폭락하면서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이 유가 폭락에 말 그대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넘던 초고유가가 낮아지면 세계 경기를 부양할 것 같은데 상식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단 열흘 만에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1900선 지키기가 힘겨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운 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유가 폭락의 원인 중 하나가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인 만큼 이들이 위험자산 비중 축소에 나선 겁니다. 유가 폭락의 주요 산유국들의 통화 가치도 끝모를 추락을 거듭 중입니다. 특히 수출의 70%가 석유와 가스인 러시아에게 국제유가 폭락은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루블화 가치는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 98년의 채무이행 중지, 모라토리엄 재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로 국가재정 절반을 충당하는 베네수엘라 역시 한 달 만에 통화 가치가 절반으로 폭락하면서 디폴트설이 퍼지고 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른 산유국으로 위기설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액은 반토막 나고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가면서 퍼진 공포 심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쇄 충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과 대유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에 따른 성장률 감소도 우려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 자본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불과 반년 만에 반토막 난 국제유가. 시한폭탄이 되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승객이 부담하는 항공기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한 달 만에 36%나 떨어집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달 9단계에서 다음 달 6단계로 3계단 내려갑니다. 미주 노선 내년 1월 유류 할증료는 32달러 내려가며 유럽, 아프리카 노선은 31달러, 중동 대양주 노선 26달러가 싸집니다.